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충북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44일 만입니다. 경찰은 연인이었던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난 최악의 화재로 지금까지 최소 83명이 숨지고 200명 넘는 사람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홍콩에선 각종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아프가니스탄 출신 20대 이민자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미국 서북부에서 수도 워싱턴 DC까지 대륙을 횡단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안가로 갑자기 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 사건과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김 씨 소환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어제 저녁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6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50대 남성,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는데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털어놨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늦은 밤 차 한 대가 호수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잠시 뒤 차는 보이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이 50대 남성, 차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의 차를 충주호에 버렸던 겁니다. 여성은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서 이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6일 오전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 뒤 충주호에서 차를 건져 올렸습니다. 차 안엔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남성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차 번호판을 바꿔 달고 차를 호수에 버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거래처 탐문 중에 그 사실을 어제 알게 됐었고, 거기 피의자가 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걸 주요 단서로 해서 체포하게 된 것이고. 여성은 실종 44일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남성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 한 폐기물 업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마대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실종 당일 여성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추궁 끝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시신 유기 장소도 털어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안가로 불러 직접 만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김건희 씨를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한다는 소문도 사그라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본격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처분은 미뤄뒀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압박이 커지자 수사팀은 2023년 말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그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사정라인에서 핵심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러들였다고 JTBC에 말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송 전 지검장을 호출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출입한 흔적이 남지만 서울 삼청동 안가는 은밀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을 불러서 만난 겁니다.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무마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엔 중앙지검 3차장, 대통령에 취임한 뒤엔 곧바로 승진해 요직인 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JTBC는 당사자인 송 전 지검장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수사의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 오동훈 공수처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8명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상당수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20일 모든 피고인에 그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 대검 예규에 비춰도 다수가 항소 기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돼 아쉽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사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 반발을 거론하며 왜 지금은 조용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철저히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커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윤한홍 의원과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전 의원 등 8명은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도 진행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홍콩에서 77년 만에 최악의 화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83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이 아파트 안에 갇혀 있고 부상자들의 상태도 위중해 사망자 수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외벽에서 계속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완전히 타버린 건물 사이 일부 세대에선 아직도 빨간 불길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6일 31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 8개 동 가운데 7개 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83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도 200명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집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불이 난 고층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 건물을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겁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위독한 상황이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로 진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통로를 중심으로 각 세대가 날개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콩에선 지난 1948년 창고 화재로 176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고가 그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건물이 낡은 데다 대규모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 등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선 주요 정당들이 다음 달로 예정된 의회 선거 유세를 전면 중단했고 아예 선거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문화, 스포츠 행사도 줄줄이 연기되는 등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악의 화재 참사를 맞은 홍콩에서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K-팝 시상식 마마 어워즈는 추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홍콩 관광청의 홈페이지 첫 화면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28일과 30일 예정돼 있던 다른 행사들이 취소된다는 공지사항도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계획됐던 K-팝 시상식 마마 어워즈도 개최 여부를 긴급히 논의했는데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부로 힘을 보태겠다면서 화려한 연출보다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연이 되도록 무대 구성과 진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즈, 에스파 등 K-팝 가수들도 구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중국 홍콩 적십자사에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지만 구성과 성격은 바뀔 걸로 보입니다. 레드카펫 행사가 취소됐고 시상을 맡기로 했던 양자경, 조윤발 등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안보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발적 군복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Dans ce monde incertain, où la force prime sur le droit, jamais le danger, la seule façon de l'éviter, c'est de s'y préparer. 현지 시간 27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8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복무를 하게 되고 10개월 이후에는 군에 남는 것도 가능합니다. 벨기에도 1년 동안 복무하는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Les ancêtres se sont battus pour ce pays. Voilà, pour vivre ici, ils ont fait la guerre. Il faut les rendre fiers. Et franchement, si on serait du coup confronté à lui faire la guerre. Mais après, il en faut des gens pour défendre la France, ça c'est sûr. Il en faut, parce que demain, s'il y a une guerre et qui va venir défendre la France, ça c'est sûr. Mais après, ouais, dans ce cas-là, il fallait mettre ça dans les mœurs depuis longtemps et pas brusquer les gens du jour au lendemain. 독일 또한 신병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을 가능하도록 했고 라트비아는 17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전쟁에 대비하자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워있기만 하면 나를 알아서 씻어주는 인간 세탁기가 오사카 엑스포에서 화제였는데요. 올해 일본에서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マイクロバブルによるミクロの泡がお肌の老廃物を優しく取り除き健康的で艶やかな美肌にします。 거대한 캡슐에 들어간 뒤 물이 주입되고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15분 만에 몸을 씻어줍니다. 야마다 홀딩스가 만든 인간 세탁기인데요. 지난 오사카 엑스포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僕息できるかなと思っててこの頭も一緒に洗う中から、そうですよね。すごくシャワーがこう優しくて普通に息もできてなんかツルツルこれなんでこんなツルツルなんですか 다음 달부터 실제 제품 전시에 들어가고요. 곧 판매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その時に実は53年前の大阪万博、私小学校4年生だったんですね。あの時に一大ブームになった山陽館さんで見た人間洗濯機カプセルにねモデルさんが入ってあれ見た時に未来ってどうなるんだろうって思いましたですね。 지지통신은 이 제품의 가격이 6천만 엔, 그러니까 약 5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에선 4만 건이 넘는 체험 신청이 있었다는데요. 일본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실제 체험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범인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미국 서북부에서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대륙을 횡단한 뒤에 단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반이민 정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쯤 백악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20살, 24살 두 명의 주 방위군 병사가 갑작스러운 총격에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중태입니다. 총격 사건은 백악관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수도에서도 보안이 가장 강화된 구역에서 군인이 직접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9살 아프간 출신 라마눌라 라콰날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동부 지역인 워싱턴 DC까지 직접 차를 몰고 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아프간에서 미 정부 기관을 도왔던 경력으로 입국이 허용됐던 인물입니다. There is confirmation now that the subject had a relationship in Afghanistan with partner forces.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의 입국 배경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의 이민 심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must now re-examine every single alien who has entered our country from Afghanistan under Biden. 특히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반이민 정책을 전면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This heinous assault was an act of evil, an act of hatred, and an act of terror. It was a crime against our entire nation. 실제 트럼프 발언 직후 미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에 대한 모든 이민 심사를 즉각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30대 만취 승객이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에 매단 채 1km 넘게 달려 숨지게 했습니다. 차 안에선 대리기사의 비명소리만 가득했고 도로의 CCTV엔 정신을 잃은 기사를 매달고 달리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새벽녘 인적이 드문 도로에 흰색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쪽 발만 불쑥 나타납니다. 대리운전기사 60대 김모 씨입니다. 안에 있던 30대 만취 승객 A씨는 김 씨의 모자도 내던집니다. 360도 돌아가는 CCTV가 다시 차량을 비췄을 때 운전석엔 축 늘어진 김 씨의 상반신이 떠밀려 남아 있었습니다. 만취 승객은 김 씨를 매단 채 운전을 시작합니다. 김 씨 몸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도 아랑곳 않고 계속 운전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억지로 밖으로 밀어낸 다음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전벨트를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전벨트에 몸이 걸려서 매달린 상태가 된 거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참혹해서 A씨는 김 씨를 매단 채 1.5km를 내달렸고 김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A씨는 차 안에서 김 씨를 마구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갑자기 폭행으로 인해서 블랙박스 상에서는 저희 아버지 비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바로 정차를 하셨고 근데도 이 가해자는 폭행이랑 욕설을 멈추지 않고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A씨는 경찰에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씨는 이날 대리비 4만 원을 받고 A씨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제 아버지 그 상태로 가면서 얼마나 그 긴 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공식 합병을 선언한 날 두나무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445억 원 규모입니다. 딱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보안 리스크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저희는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 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이버가 가진 AI 기술과 결제 인프라, 두나무의 블록체인, 웹3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빅테크들과 겨뤄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힘을 합쳐서 글로벌하게 진출하겠다는
그 꿈과 그 사명감 그것 때문에 쉬운 길 아니라 좀 더 어렵지만 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기업이 함께 청사진을 밝힌 잔칫날 해킹 사고가 났습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거래소 업비트는 해킹으로 모두 24종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로 자산이 탈취된 건 지난 2019년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확히 6년 만에 같은 날 해킹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업비트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게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바 있습니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에 피해를 신고하고 가상자산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두나무는 아직 해킹 주체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킹 자산은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계절이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철 7대 불가사의이자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꼽히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도 개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최근에는 또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성지로 불리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년 겨울 찾아오는 산천어 축제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2026년도 산천어 축제는 1월 10일 날 시작해서 2월 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 화천의 산천어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겨울 축제로서 최초로 글로벌 축제로 지정받아서 대한민국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되어 있고요. 특히 세계적인 하얼빈 빙등 축제라든지 일본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 퀘벡의 인터카니발과 함께 세계 겨울 4대 축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약 축구장 30개 정도 면적 큰 얼음판 위에서 열리게 되겠고 그 얼음판 위에서 얼음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또 산천어 낚시도 함으로써 겨울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 오시면은 하얼빈 빙등도 하얼빈 기술자들이 와서 만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일본 삿포로 눈축제와 같은 큰 눈조각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퀘벡의 인터카니발과 같이 선릉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축제도 보실 수 있고 또 핀란드 로마니아시에서 오신 오리지널 산타가 오셔서 관광객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사진도 찍어줌으로써 여느 축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네, 산천어 축제 외에도 최근 지역 축제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에 대해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판에서 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얼음판 위에 사람이 올라와서 축제를 즐기려면 얼음 두께가 30cm 이상 돼야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 화천은 지난 2003년부터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얼음 얼리는 노하우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영하로 한 영하 2, 3도만 떨어지면 그 상황에서 얼음 얼림으로써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특히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오시는 관광객마다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고 또 축제 현장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의료진이 다 비치되어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걱정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산천어 축제 못지않게 또 최근 화천군이 파크골프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우리 화천이 파크골프 서울이다, 성지다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 동호인들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54홀로 운영하던 것이 금년에 54로 추가를 해서 108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파크 골프가 우리 화천을 찾는 예지 관광객이 한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또 우리 화천 선천호 파크 골프장은 북한강 수변에 쭉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 곳보다도 경관이 수려하고 또 코스도 넓고 또 페어도 넓어서 오비도 좋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받고 특히 1년에 6번의 시즌 오픈 때 페스티벌 등 6개의 큰 메모급 파크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파크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받고 있습니다. 네, 그 대회 인기가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파크장은 그 파크 치는 우리 파크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지만은 또 파크 골프장의 활성화됨으로써 우리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구에서는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또 파크장도 직접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파크를 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제 구장 구석구석 다 살피기 때문에 우리 화천을 찾는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화천으로 오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0.5도, 대관령이 영하 5도 등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가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주말인 내일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